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One, two, three,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로우카드. 샤신 한준희 의원, 의심 박찬하 의원과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뭐 인사를 그렇게 두 번씩이나. 빨리 합시다. 야, 오랜만에 봬요. 열카에서 진짜 오랜만에 봬요. 물론 뭐 중계도 같이 많이 하고 그 그랬습니다만. 사이에 예. 서호정 기자, 김환 기자님 모셔가지고 네. 훌륭한 패널들이 있구나. 아, 제가 그분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뭔가 좀 이제 약간 옐로우 카드를 물려주고 싶다. 떠넘기는 듯한. 예. 지금 아니 제가 2008년 수학들을 이제, 2008년 등용하고 5월부터 싶어요. 한준희 의원과 옐로우카드 이제 8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계속 도망만 가려고 해요. 사람이. 예? 오늘도 이거 오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저의 오늘 늦잠을 잘 받아주신 이 스태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송구하다는 말씀을 아유, 드립니다. 근데 그 뭐 챔피언스리그 있고 유로파 있고 주말에 리그 있고 이런데 그 다음 날 일찍 뭐 녹화하고 그러는 거는 좀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넌 뭐니 근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바로 지난 주말 2015 K리그 클래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 K리그 클래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냥 정리하면 좀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5 K리그 클래식 옐카 어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시상식을 하기 전에 뭔가 좀 돌아봄의 시간, 한 시즌을 회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하 위원부터. 2015 K리그 클래식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은 K리그가 뭐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나마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아픔을 좀 치유를 하고 이 상처를 덮고 이제 어떻게 하면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가를 마련하는 시즌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더 이상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건 어떤 뭐 제도와 관련된 논란, 뭐 심판 판정과 관련된 논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종합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구단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관중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번 시즌 최다관중 팀이 이제 지방 팀인 지역 팀이 이제 전북이죠. 전북이었잖아요. 33만 명을 네. 돌파했어요. 홈관중.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방 팀들도 흥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지표들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지상파에서 꾸준하게 노출이 되면서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질 수 있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다뤄지고 또 미디어의 힘이 K리그의 긍정의 방향으로 어떻게 엮여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가지수들이 제시가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박찬하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상파에서 K리그가 16경기 중계됐다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뭐 저희가 그 중심에서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냉정하게 한준희 의원이 한 발짝 떨어져서 냉정하게 K리그의 지상파 중계 방송의 어떤 효과 지금 돌아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K리그 지상파 중계 방송 자체는 제가 뭐 KBS에서 해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니라 그 방송 자체는 훌륭했어요. 네. 방송 특히 이제 최근에는 통계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정말 하프타임 때 보여지는 여러 가지 비디오 또 제작물들. 저희 이런- 왜 그 지난주에 전주 가서 중계하는데 네. 선수들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막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올 시즌 모르겠어요. 16경기 그 중계의 평균 시청률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딱 이 수치가 제시가 됐을 적에 축구 팬들의 구미를 한 방에 만족시킬 수치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지상파 중계 원년과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첫 술의 그 시청률에 있어서 어떤 만족도라든가 배부르지는 않고 이것이 결국은 좀 꾸준히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꾸준히 지속시킬 수 있는 바탕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뭐 축구계 뭐 구단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제
축구 관련 종사자들, 네. 뭐 팬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시킬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83년에 K리그가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경기 많이 봤죠. 저 진짜 네, 토요일에 예전에는.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져놓고 TV를 틀면 원종관, 서기원 선배님 그 선배님들이 하시는 축구 중계를 토요일마다 봤어요. 토요일마다 정말로. 그리고 그게 83년 한 해에 멈췄으면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K리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83년, 84년, 85년 쭉 어느 시점까지 쭉 이어졌던 그 한국 프로축구의 지상파 중계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 같은 축구 팬들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상파 중계 방송 뭐 원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프로연맹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뭐 저희 KBS 중계 방송하는 식구들도 중계 방송에 대한 좀 더 좋은 중계 방송, 좀 더 재밌는 중계 방송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박찬하 위원 뒤쪽을 보시면 사실 차두리와 이천수가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네. 한국 축구의 한 세대가 이제 뭔가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2015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차두리 예. 선수, 이천수 선수의 은퇴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독야청청 푸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참 나이가 됐고 또 김병지 이 골키퍼가 뭐 올 시즌까지 활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동갑이죠, 그러니까 동갑인데 개띠. 예. 그 어찌됐건 이제는 또 나이가 상당히 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정말 영웅 뭐 90년대 뭐 후반 뭐 2000년대를 통해서 스타 플레이어라고 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조금 무대 저편으로 약간은 좀 가는 인상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반대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른바 영 플레이어들의 아주 축제였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영 플레이어 경쟁이 뭐 올 시즌만큼 심화됐던 적을 뭐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올 시즌은 전체적인 영 플레이어들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특히 92년생 선수들이 뭐 우리 한국 선수, 외국인 선수 할 것 없이 오르시아 선수 같은 선수도 92년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92년생들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활약에다가 권창훈 선수 같은 93년 또 뭐 혹은 그 이후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올 시즌은 정말 영 플레이어들의 약진이 아주 돋보였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전문 용어로 보면 왜 그 커트라고 하잖아요. 커트가 아니라 디졸브. 그러니까 뭔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좀 긍정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린 선수들이 뭐 많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어린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K리그 출신들의 어린 선수들이 국가대표 이번 시즌에 좋은 활약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 네,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그렇죠. 권창훈 선수라든가 이재성 선수라든가 황의조 그리고- 선수도 네, 있고. 황의조 선수도 네. 있었고 황의조 선수는 저희가 또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을 때도 아마 많이 밀었죠. 네, 네, 많이 넬카가. 그 마지막 선에 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기회에는 황의조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저희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황의조 선수와 뭐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황의조 선수한테 뭐 밥을 얻어 먹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제 대학생 때 제가 몇 번 중계했죠. 그게 뭐? Y 대학교 선수일 아니 때. 그러면 저 후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 나오나요? 황의조의 특별한 인연? 중계했었다. 저도 인사 한 번 했어요. 전 악수. 예, 하여튼 이렇게 영 플레이어들이 많이 뭐 배출이 됐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그리고 화요일에 K리그 대상 시상식이 치러졌습니다. 영 플레이어상 과연 누가 받느냐 정말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데 사실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 지금 저희는 이게 지금 대상 시상식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영플레이어상 전북현대 모터스 이재성. 이재성 선수 축하드립니다. 최강희 감독님의 축하도 받고 올라오셨는데요. 영 플레이어상을 수상한 이재성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한준희 의원이 이전에 이 엘카야 축구 이야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성 없는 전북은 상상할 수 없다. 거의 그 정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전북의 중심은 이재성이다. 는 공격 포인트 숫자로 얘기할 거는 좀 아닌 것 경기에 같아요.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 네, 예. 네. 수비, 공격, 뭐 연결고리 역할, 활동량 그리고 뭐 패스면 패스, 가로채기면 가로채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재성 선수는 가로채기 같은 건 1위고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다른 부분들에서도
다 10위 안에는 들어요. 야, 그러니까 사실, 정말 예. 멀티플레이어인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에 선수들이랑 사진 안 찍습니다. 예,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같이 사진을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37라운드 우리 왜 전주에 가서 중계했잖아요. 그때 몰래 가서 또 이재성 선수가 아니, 찍었구나 또. 전북 우승 세리머니 끝난 다음에 제가 좀 부끄럽긴 했지만 돌아오는 이재성 선수 제가 붙잡고 얘기를 했죠. 제가 웬만해서 사진을 안 찍는데 당신과는 꼭 한 장을 찍고 마치 싶다. 웬만해서 안 찍는 사람이 찍어줬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이재성 선수와 찍은 사진 잘 간직하고 있다. 2015 K리그 클래식 오늘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2015 K리그 클래식과 관련해서 감독들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황선홍 감독은 지난 주말 포항과 함께하는 마지막 경기를 또 치렀잖아요. 네. 또 박찬하 위원과 각별한 인연 있는 감독들이 유독 많았던 2015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 이제 부천 SK와 유공, 부천 SK 이렇게 넘어가면서 연을 맺었던 감독들이 돼서 좋은 활약을 다 했죠. 다 또 살아남네. 기대 이상의 성적을 아주 거둔. 흐뭇한 시즌이었습니다. 또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이 어떤 감독의 이름값, 감독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선수들을 좀 감독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언론에 가깝게 갔던 네. 시즌이라서 지금 박찬하 위원이 굉장히 냉정한 현실을 잘 지적을 해줬는데 확실히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근데 아까 좀 전에 노장 선수들 은퇴한 얘기도 했지만 차두리 선수 이천수 선수 등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현상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여전히 2002년 세대의 그 노장 스타 선수들 그리고 그들보다도 어쩌면 더 선배인 스타 출신 감독들 이러한 어떤 세대들의 기사 헤드라인이 사실은 선수들을 여전히 능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최고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사나이 누구였느냐? 황선홍 감독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 물론 이천수 선수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인천에서 시즌 내내 그래도 얘기가 됐던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역시 김도훈 감독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 하면은 스타 선수들이 서울에는 있지만은 그래도 또 최용수 감독 이야기가 가장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수원 하면은 또 서정원 감독 감독이죠.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키워내고 있는 스타군이 정말 아직까지 감독 선생님들의 그 거대한 이름에 너무 미치지를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고 개띠 감독들 이야기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어떤 작별하는 이야기 또 김도훈 감독이라든가 김학봉 감독 남기일 감독 저희가 옐카에서도 과거에 얘기했습니다만 또 시민구단 선전했던 어떤 지도자들 이야기들은 그리고 최강희 감독 대한민국의 네. 또 K리그 알렉스 퍼거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감독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도 꽃을 피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비중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시원섭섭하다는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팬들이 대중들이 선수들의 이름과 존재보다 감독들의 이름과 존재를 더 자주 접하고 많이 아는 현실은 분명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여전히 네. 그 감독들을 내세웠을 때 기사가 선수들을 내세웠을 때 기사보다는 현재 팔리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게 이제 냉정하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016, 2017 해를 거듭할수록 감독님들보다는 선수들이 더 유명해지고 대중들에게 더 잘 팔리는 그런 K리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일단 2015 시즌 K리그 클래식 살짝쿵 정리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럼 지금부터 2015 K리그 클래식 열카 어워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부터였나요? 12년부터였나요? 영플레이어상으로 신인상이 그거는 매우 합리적인 변화였어요. 영플레이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차에 신인 선수가 리그에서 제대로 기회를 받아서 활약하기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그래서 몇 년생 이하, 몇 시즌 이하 활약했던 선수들을 좀 무리를 지어서 그 네. 가운데 최고의 선수를 뽑는 영플레이어상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간에는 이전 시스템을 다시 끄집어내서 진짜 신인상을 한번 뽑아보자. 저는 상을 주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사실은. 어, 대전 황인범. 예. 황인범 선수는 아쉬워요. 정말 네. 그
황인범 선수가 7월 중순 정도부터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부상이죠. 어떻게 보면 대전의 소년 가장처럼 조금 무리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또 부상도 발생을 했다는 생각인데 황인범 선수가 있었다면 대전의 막판은 달라질 수 있었다. 물론 이제 한 예. 선수가 뭐 팀 예. 전체를 어떻게 바꾸고 하기는 쉽지 않다손 치더라도 황인범 선수가 어찌됐건 뛰는 동안 보여줬던 플레이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골들도 대부분 아주 작품성이 높은 아름다운 골들이었고 이 선수가 정말 어디까지 더 뻗어나갈 수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던 마당에서 거기서 이제 좀 장기간의 부상으로서 결국은 이제 대전에 그 이후부터는 기여를 못했지만 정말 짧고 굵게 멋지게 보여줬던 황인범 선수. 나이도 어리고 정말 기대가 아주 큰 선수입니다. 아, 정말 여름 이후로는 부상 때문에 네. 그라운드를 밟지도 못했는데 한준 위원은 황인범 선수를 꼽았습니다. 박찬하 위원은요, 진짜 신인상. 저는 서울의 박용우 선수. 박용우 선수. 네. 아, 올림픽 대표팀 또 네.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아직 모르시는 팬들 박용우 선수가 서울에서는 뭐 나름대로 다양한 역할을 경기마다 좀 바꿔가면서 소화를 했는데 네. 그래도 올림픽 대표팀에서 맡았던 역할 자체가 박용우 선수에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지역에서 뭐 박용우 선수가 보면 수비도 잘하고 공격 쪽에서 좀 연결하는 그런 것도 포백을 보호하는 그런 네, 역할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예.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기 자체가 박용우 선수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신인이 올라와서 또 서울도 나름대로 좋은 선수가 많은 팀인데 거기서 이제 한 자리를 확실히 꿰찼다는 것 자체가 박용우 선수의 어떤 장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주는 아. 기록인 것 같습니다. 자, 신인상은 황인범과 박용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좀 재밌습니다. 이 상 이름은 나 용됐상. 드래곤이 된 상은 성남 황의조. 황의조 선수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미꾸라지였어요? 연세대학 원래? 아니 그게 연세대학교 때부터 많은 골을 넣었어요. 많은 네. 골을 넣었는데 아니 공 진짜 잘 쳤어요 대학 때부터. 아니 제가 이제 황의조 선수 더 어렸을 때 경기들을 이제 직접 직관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연세대학교 아마 신재훈 감독도 뭐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선수가 점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유리그에서도 약간 불안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황의조 선수가 뭐 그때도 활동량 많고 여러 가지로 수비를 괴롭혀주기는 했지만은 골 결정력의 차원에서는 약간 불안하던 시절도 있긴 있었는데 점점 그래서 황의조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은 정말 자신의 축구 경력에서 진짜 용이 됐다 이제는 비로소.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어떤 올라가던 이 상승 곡선에서 한두 단계를 또 건너뛰어서 이렇게 뛰었어요. 예, 저는 그러한 어떤 황의조 선수에게 용대상을 시상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지지난주에 37라운드 중계 방송하면서 황의조 선수 아름다운 골 또 정말 아니, 이광용 아나운서 중계석에서 중계할 딱 봤을 때 예, 예. 중계석에서 딱 봤을 때 황의조 선수 등을 보면서 그 공의 궤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중계석이. 예,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골이 더 멋지더라고요. 황의조 선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찬하 의원은 조금 색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용대상? 아니요, 저도 그렇게 크게 색다르진 않고요. 저는 포항의 손준호 선수. 손주로 선수. 네. 근데 손준호 선수는 원래 네. 원래 잘하잖아요. 잘했었잖아요. 그 원래 아시안 잘했는데 게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예요. 네, 근데 기록이 이번 시즌에 월등히 좋아졌죠. 어. 네, 이번 시즌에 골을 엄청나게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네. 골 결정력까지 탑재된 손준호. 네. 또 영남대가 낳은 또 한 명의 젊은 재능 손준호 선수. 박수 한번 치죠. 네. 예. 손준호 선수. 내년은 또 최진철 감독과 함께 또 멋진 축구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좀 색다른 상입니다. 왼발이 한 일을 오른발이 모르게 상. 왼발 뭐예요? 오른발 상. 정말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빛나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그런 충실히 뜻이에요? 하는. 예. 이번에는 박찬호 의원부터. 저는 왼발 오른발보다는 머리와 몸이 빛났던 사나이. 어. 인천의 케빈. 케빈. 네. 케빈이 초반에 골이 없어서 마음고생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득점에 있어서는 네. 케빈이 이번 시즌에 뭐 기록만 봤을 때 득점 기록만 봤을 때는 케빈이 옛날의 케빈이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와플이 식었다. 네, 근데 약간 케빈이 이런 인천에서 느낌? 이번 네. 시즌에 맡았던 역할 자체는 어떤 케빈의 득점력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팀의 헌신이었어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헤딩 경합이 1위였고 팀이 전체적으로 수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무래도 인천의 상황상 롱볼이 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다 뭐 앞에서 몸싸움 해주면서 따내주고 이랬던 선수죠. 와플은 식지 않았다. 네. 저 할까요? 네. 왼발이 한 일을 오른발이 모르게
정말 땀나게 뛰어다녔던 사나이. 저도 인천 김원식 선수가 정말 인천의 가장 최후방을 받쳐주는 미드필더인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서울과의 그 FA컵 결승전에서 김원식 선수를 인천이 활용할 수 없었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웠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올 시즌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팀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수 저는 인천의 김원식을 꼽고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인천에게 박수 한번 더 쳐주죠. 인천. 인천과 정말. 김원식 선수 예, 수고했습니다. 인천의 한 해는 참 대단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상 부문입니다. 사실 그라운드에서 가장 팬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은 선수고 또 벤치에 앉아 있는 감독입니다. 뒤에서 정말 그 경기 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또 선수들의 이모저모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그늘진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런트죠. 예, 저희가 올해 베스트 프런트상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프런트 상은 저는 네, 다시 뭐라고요? 베스트 프런트 상은 베스트 프렌드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지역 구단으로 이 관중 동원 1위, 평균 관중 1위 찍은 전북 현대 프런트. 그게 그냥 뭐 경기 잘하고 우승해서 1위 한 거 아니에요? 전혀 저는 그 속내를 들여다봤을 때는 프런트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아. 정말 퇴근 시간들도 아마 평균적으로 늦었을 거고요. 네. 주말에 경기들이 열리는 특성상 이 직원들이 주말이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전북현대 프런트들은 평일에도 뭐 대체 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북현대 프런트 직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프런트들만 착용할 수 있는 넥타이를 메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우리 전북바 한준희 선생님. 저는 상을 전북현대 이철근 개인에게 수상하겠습니다. 이철근 단장. 네. 전북현대 정말 오랫동안 그 단장직 네. 수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년부터 내년 옐로우 카드 때부터 이 프런트 상은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철근상으로 개명해서 앞으로 이제 철근상을 이제 받게 되는 아니, 다른 프런트들이. 철근상 그러니까 왠지 포항 스틸러스나 전남 드래곤즈 쪽에서 협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여자 축구 현대제철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철근상이라는 이름이 하나 생겨도 좋을 정도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요즘 K리그계에서도 유명해진 분이지만은 얼마 전에도 왔던 반포레고의 우민호 회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13년 연속 조그만 클럽을 흑자를 경영한 아시아의 아주 모범 시민구단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어떤 우민호 회장이 전체적인 어떤 아시아 전체의 어떤 시도민 구단의 모델을 제시를 했다면 한국에서의 어떤 K리그 구단이 지방 지자체와 더불어서 또 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장 선도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철근이다. 네. 그리고 이분의 어떤 노하우와 그간 어떤 했던 노력들 이러한 것들을 저는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전파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전북의 어떤 활약 덕택에 또 전주시가 20세 이하 월드컵도 개최지로도 선정이 네. 됐고요. 전체적으로 전북이 올 시즌 지역과 또 어떤 K리그 전체의 어떤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은 정말 박수가 아깝지 않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장수했던 단장인 이철근 단장이 가장 중요했다. 공감이 갈 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옐로우 카드인데 너무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막 칭찬만 하고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상 부문은 옐로우 카드입니다. 옐로우 카드. 과연 2015 K리그 클래식에서 이건 누구에게 그러니까 상은 아닌 거죠. 상은 아니에요. 옐카인 거죠. 예, 예, 상이 아니라 카입니다. 예. 저는 이 공동 수상 하겠습니다. 네. 네. 2015년 K리그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모든 이들.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찔리는 사람들은 그냥 찔리는 사람 다 상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니 나도 사실 나도 중계 잘 못한 아니, 캐스터 뭐 내가 이런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 중계 잘 못한 캐스터 아니 매번 중계 방송 할 때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그리고 혹시나 이걸 보면서 에이 뭐 나는 아니겠지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겠죠. 박찬호 네. 위원 정말 머리 좋아요. 예. 바로 정말 당신입니다. 머리 좋아. 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한준희 의원은요. 저는요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경남인 것 같습니다. 경남. 예, 예. 경남이
뭐 제가 뭐 구태여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태를 최근까지도 막 몰고 왔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이게 뭡니까 진짜. 네, 네, 네. 네. 경남이 어찌됐건 최근 한 1년 동안 K리그의 공헌은커녕 매우 사실 좀 폐해와 무리를 좀 많이 빚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에게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 팬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이 경남 팬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예, 좀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15 K리그 클래식 저희가 좀 이색적인 어워드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줄 요약할까요? 2015년 K리그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2016년에도 흥해라 K리그 이 시상식에서 더 많은 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상 부문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예. 2016년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K리그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이나마 나름대로 2015 K리그 클래식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채워갈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 KBS의 중계방송도 본격적으로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내년, 내후년 해를 거듭할수록 더 완성되고 더 재미있는 중계방송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고요.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하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3분 선정해서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 정기구독권 6개월 정기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열카 축구 이야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심장과 빛나는 눈빛들 불타는 대지 위엔 승리의 목마름 이제는 물러서지 마 망설이지 마라 그대 우리의 인생의 최고를 느껴봐 지금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 함께 달려나가자 함께 소리치자 그대 박찬하가 많이 컸어요. 열카를 도약대 삼아서 여기저기 막 스케줄을 확장을 시키더니만 곧 날개 달고 날아갈 것 같아요. 저희가 통계를 네. 내보진 않았는데 대한민국 최다 출연 축구 해설자. 이야, 이 대목에서 박수 한 번. 저는 제가 최다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박찬하 씨 아니면 네. 김태룡 씨예요. 네, 제 누군가가 생각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어차피 다 뭐 제가 키우는 애들이. 2015 K리그 클래식 영플레이어상 영플레이어 전북현대 이재성. 이야, 제가 이 넥타이 메고 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제가. 가서 그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광용 씨가 대상 사회자인가요? 네. 사회를 봤나요? 그러니까 네, 이 사회를 방송 봤죠. 나갔을 네, 때. 이 방송 나갔어요. 사회를 봤습니다. 준비 잘 해서 잘 봤어요. 사고 최악의 없었으니까. 사회자. 파트너가 쑥. 네. 최장신 여자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지. 네. 다른 거는 이거 어떻게 화면에 나올지 한번 올라가신다는 보셨기 얘기를 바랍니다. 자료화면 쓰지 마. 쓰지 마. 우한이랑 상당히 인연이 많잖아요. 박찬하. 우한 전문 해설이요. 우한. 대한민국 축구에. 우한 박찬하. 난 우한으로 발음하고 싶어.